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가 자동차 업계로도 튀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우려를 낳았는데 다행히 도내 부품 생산 업체들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강릉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역 경기 침체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체됐던 관광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포획돼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남긴 무형유산인 평화를 계승하기 위한 평창 평화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평화 전문가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종전과 전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가 자동차 업계로도 튀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우려를 낳았는데 다행히 도내 부품 생산 업체들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자동차의 방향 조절 장치를 이루는 알루미늄 부속품 제작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는 완성차 기업의 협력사에 부속품을 납품하는 2차 공급사입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의 공장 가동이 10일 전면 중단됐지만 1차 협력사가 정상 가동을 유지하면서 공급사의 생산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10일 모든 공장의 생산을 멈추는 등 국내 완성차 기업 5곳 가운데 3곳의 자동차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당장 자동차 부품 업계에 타격이 우려됐지만 도내 업계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동차 부품협회는 일부 업체는 수출 물량으로 생산을 집중하고 재고를 축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1개 자동차 부품 업체가 밀집한 원주에서 가동을 멈춘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1차 업체도 중단을 할 거고 2차 업체도 재고를 계속 확보할 수가 없으니 가동이 중단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수입, 회사의 지출, 경영의 압박을, 경영의 어려움, 그래야 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있는데. 중국 춘절 휴가가 종료돼 현재 부품 공장이 재가동되고 현대차 등 기업들이 긴급한 부품에 대해 항공 수급에 나서면서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도 국내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내 자동차 생산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된서리를 맞았던 강릉 관광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시와 각 관광업소들이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면서 관광객들의 불안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문을 닫았던 강릉 정동진의 한 리조트. 휴업 기간 모든 객실을 소독하고 지난 6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안전함을 강조하자 투숙객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산해졌던 강릉 중앙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커피거리로 유명한 강릉 안목해변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강릉이 점차 정상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강화된 방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여기 와보니까 방역도 잘 해놓은 것 같고 내심 걱정되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강릉시는 대중교통과 일반 업소 소독에 힘을 기울였고 상인들도 예방을 위해 애썼습니다. 가게마다 저희가 이제 손소독제나 그다음에 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방역을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방역할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또 고객들이 많이 접촉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또 방역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주말 KTX 강릉선 이용객은 이번 사태 이전의 절반 정도인 3,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강릉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음식점 돕기 차원에서 시청 구내식당 운영도 주 3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꽃집을 위해 꽃 선물하기 운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를 강릉시 차원에서는 가동을 해서 그 이후에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를 완전히 차단을 했고요. 지금 강릉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안심해도 찾아오시는 그런 관광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서 탈출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격리 해제된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900여 명에 이릅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8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40명, 태국 32명 등 아시아 지역에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와 호주 등 다른 나라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망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만 908명이, 필리핀과 홍콩에서 1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2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중국 산동성에 사는 한국인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4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의심 환자는 2,700여 명, 검사에서 1,90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8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독 이후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원도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업체나 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유예나 분할고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연기와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각 시군 협의와 의회 의결을 통해 추가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속에서도 올림픽 도시 평창이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레슬링협회가 주관하는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이 오는 22일까지 평창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1차 훈련 기간 동안에는 전국 대학과 실업팀 등 선수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들어 평창 지역에 레슬링과 태권도, 동계 종목 등 4개 종목 60개 팀이 찾아 4억 7천여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의 시작을 알리며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올림픽이 남긴 무형유산인 평화를 계승하기 위한 평창 평화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렸는데요. 전 세계 평화 전문가들이 모여 분단된 한반도의 종전을 위한 평화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평창 평화포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2번째를 맞은 2020 평창 평화포럼의 슬로건은 평화 지금 이곳에서. 2년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라는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올림픽이 끝난 이후 매년 평창 평화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국내의 평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11일까지 4일 동안 세계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종전이라는 목표 아래 분단을 넘어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와 경제, DMZ 평화지대, 그리고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4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Open your eyes again for the important work we've done here and also for the work you have to do in this foundation. So I congratulate you. 포럼 첫날 기조연설을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산 가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포럼 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자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짐 로저스 회장은 10일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I'm excited. Once the 38th parallel comes down, once the railroads are open again, once there's interchange of labor and capital and management ability, which has enormous amounts of in South Korea, Hanwon-do i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for the next 10 or 20 years. 강원도는 평창 평화 포럼을 동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공공 외교 채널을 결성해서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공공 외교 조직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2024년 열리는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나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럼 마지막 날에는 올해 발발 70년이 되는 6.25 전쟁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평화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시 평화를 외치며 평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평창 평화 포럼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평창 평화 포럼은 1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이어지는데요. 포럼에 참석한 한원기 평창군수와 함께 이번 포럼의 내용과 앞으로 평창군의 올림픽 유산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평창 평화 포럼은 4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션이 이루어집니다. 스포츠와 평화, 환경과 평화, 또 경제와 평화, 갈등과 분쟁에 대한 평화, 이렇게 이제 4가지 세션을 준비해가지고 평화 포럼을 치러지게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유산 사업은 무형의 유산 사업과 유형의 유산 사업 2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유산 사업은 평화 포럼과 또 그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후속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유산 사업으로는 현재 있는 우리 봅슬레이 경기장이라든가 또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또 스키 점프대 이런 것을 활용한 새로운 특성화된 스포츠 게임을 올해부터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약 92억 원의 이러한 행사 비용을 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올림픽의 유산 사업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산 사업도 방향도 알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번에 살펴보는 것이 평창 세션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평화도시 평창은 이제 올림픽의 이제 유산 사업을 하기 위한 선포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평화 포럼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평화의 의제들을 이제 2030 의제도 있고요. 또 오늘 4가지 주제로 다루는 평화 의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제들을 도출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제들을 다루고 또 이런 것에 결론을 얻고 또 실천하고 실현시키려면 평화도시 평창에서 이런 의제들을 다루자.
그 올림픽을 치루었던 개폐식장이라든가 또 메달을 수여했던 그 메달 플라자 자리가 지금 공터로 남아있던 것을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그 의지와 또 정부에서도 요구사항이 이제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올림픽을 치루었던 개폐식장이나 메달 플라자 자리에도 26억 6천만 원이 이번에 그 지원이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유산인 80억 이상의 돈이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산 사업도 정부의 관심 속에 2018 평창 기념사업재단하고 함께 큰 이제 동력을 얻어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포획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서 화천군 수렵단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광역 울타리 밖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첫 사례로 양도 농가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ASF 멧돼지 포획 지점으로부터 10km 내에 양돈 농가 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화천 산천어 축제 폄하 발언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이 화천 산천어 축제를 폄하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 장관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명 작가 이회수 씨와 김진태 국회의원 등도 조 장관이 산천어 축제를 놓고 인간 중심 향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견이라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산천어 축제 회의론을 환경부 장관이 거론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고성 속초 산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고성 산불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나무와 산양삼 등 작물 피해를 본 피해민 4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최근 한국손해사정회가 피해 보상 지급금으로 산출한 손해사정 금액의 60%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차 소송까지 진행하면 참여하는 피해민이 수백 명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전이 피해민의 산림 원상복구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11일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영하 5도, 원주 영하 3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춘천 12도, 원주 12도, 강릉 14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